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분이 쓴 노트예요, 노트. 이거는 이렇게 처리된 게 아니라 한 장씩 한 장씩 써서 나중에 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낱장으로 돼 있죠? 빽빽하게 쓴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드 친 거 같긴 한데, 워드 쳐놓고 옆에다가 이제 수정하느라고 막 펜으로 쓴 자국이 보이네요.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자신의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담이나 위인전, 제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위인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업적 나열이나 입지전적 성공담 대신 진솔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라는 자서전의 중요한 덕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소리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근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임재 씨 말고 이 사람은 45세예요. 인천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이근재 씨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나,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근재 씨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란 얘기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이 씨는 글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여름 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보름 만에 자신의 40평생을 25장의 프린트 용지로 뽑았다. 이 사람은 이런 거 25페이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25페이지면은 책으로 했을 때 70페이지가 좀 넘어가요. 그걸 그 원고를 그대로 갖고 와서 편집을 하면 75페이지, 70페이지, 75페이지 정도 소책자, 아주 얇은 소책자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책을 만든다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문장이나 단어에 틀린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작은 책, 월간 작은 책의 편집장을 찾아갔다. 출판사. 그런데 덜컥 연재 제안을 받았다.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이 사람이 뭐 글도 써본 적도 잘 없을 거고, 뭐, 이제 아주 좀 열악했겠죠. 네, 45세니까 자서전 쓸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봤다는 얘기죠. 근데 연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글을 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책에다가. 월간 작은 책 아세요? 한 3,000원 정도 해나? 뭐 그 정도. 저기 지하철 같은 데서 파는 거,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책 있죠, 작은 책. 거기다가 이제 연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이 사람도. 2달 정도 문장을 다듬은 이 씨의 글은 노동자들의 그 생활글을 주로 싣는 작은 책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3회분으로 나누어 연재되고 있다. 25페이지짜리 그 글이 이제 각색을 거쳐가지고 13번으로 나눠서 쫙 계속 연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내용 중에서 발췌를 했어요. 앞부분 생략하고.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학교도 다니지 말라며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도망도 가지 않고 때리는 대로 다 맞았다. 맞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새로 가방을 사주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때리면 도망도 가지 않고 그대로 맞는다. 이런 사람 많죠?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 또 그 매를 다 맞는 아들. 그래서 부모님은 때리고 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 도망가면 덜 맞을 텐데 하시며, 이제 요게 그 책의 일부분 내용이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글의 제목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아온 날들이라는 제목이고, 이 씨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뒤 겪었던 거친 노동 현장과 쪽방에서 살던 무렵 도둑으로 몰렸던 아픈 기억을 덤덤한 말투로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그 얘기인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대우를 이렇게 극진히 해줄 것도 아니고 항상 천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또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들,
밖에 없었고 불행한 기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자 상경해가지고 서울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이 변변한 게 없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 건설 현장 가서 이렇게 짐 지고 나르는 거 그런 걸 했겠죠. 쪽방에 살면서 그것만도 서러워 죽겠는데 도둑으로 몰렸다. 이 사람도. 예. 아까 그 신인재 씨 아들도 도둑으로 몰렸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도둑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에이, 저 무식한 놈, 저놈이 훔쳐갔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담담한 말투로 이 책에다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자서전이에요. 뭐, 내가 나라를 세웠다, 뭐, 공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뭐, 사업을 해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그렇게 자랑질하는 게 자서전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자서전이라는 얘기죠. 이 씨는 자신의 글을 보면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회할 만큼 잘못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 했고 신인재 씨도 그랬잖아요. 잘못된 인생이 아니다. 아, 내가 그렇게 좀 험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이제 삶의 지혜도 있고 그런 걸 느꼈다. 결론. 그래서 이제 이 글의 결론입니다. 평범한 팔순 노인인 아니다. 이게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최순정 할머니도 자서전을 출간 준비하고 있다. 1920년 경기도 김포에서 분홍의 막내딸로 태어나 서울의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간 뒤 2남 5녀를 낳고 장성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억척스럽게 자녀를 키워오며 간간히 기록해둔 사건들과 자녀들이 받아 적은 어머니의 못다한 이야기는 오는 12월 최할머니의 팔순을 기념해 친지들의 모임에 나눠줄 예정이다. 여기 보세요. 장성한 맏아들을 가슴에 묻었다는 얘기는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아픈 기억 같은 것도 다 자서전에 담았다. 그런 얘기고 또 팔순을 기념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친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도 했다. 이처럼 회갑이나 결혼식 등 집안의 행사에 소량으로 출판한 주인공의 자서전을 기념으로 나눠주는 것도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다.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뭐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거창한 거고 내가 살아온 게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근재 씨처럼 저 사람은 아마 자기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실패작이야. 아, 뭐 한번 제대로 사람 같은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서전을 다 쓰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인 폰다가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자기 인생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유, 쓰레기 인생.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가진 고생을 다 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여태까지 잘 살았어. 뭐 그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외부에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은 불행한 환경일 수도 있고 행복한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방어막으로 딱 방어를 해서 차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멘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신력이죠, 정신력. 그래야 험한 세상에 부딪혀도 그걸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내 멘탈은 바닥인데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면 나는 그냥 항상 KO만 당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